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송인엽입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의 깃발을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 인류 공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꼭 10년 전인 2010년 1월 12일에 IT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코이카 국제협력단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지난 몇 차례 방송에 이어 오늘은 제가 IT에서 만난 인상 깊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T 현직 대통령인데요. 당시 50세의 미셸 마르텔리는 2011년 5월 15일에 임기 5년의 IT 공화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한 분입니다. IT 반세기 동안에 독재와 부패, 무정부 상태, 그리고 지진의 모든 것을 빼앗긴 1천만 IT인의 고난을 다 지고 또 이고 그것을 자기의 책무라고 여기는 IT의 지도자입니다. 소피아 마르텔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의 부인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 부부를 생각하면 부럽다기보다는 안쓰럽고 애처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성공한 가수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 부부가 인생이 즐거웠을 터인데, 왜냐하면 제가 IT 대통령이라 해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가 막막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산업은 전무하고 학교나 사회 인프라 또한 지진으로 전파되었으며 자기 정책을 뒷받침해줄 국회의원은 상하의원 130명 중 불과 3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리를 임명하는데 5개월이 걸렸고 취임 후 5개월 만에야 내각을 가까스로 구성하였죠. 믿고 맡겨 일할 공무원 조직도 빈약하고 국가 예산은 없고 자국 세금은 전무하여 재정을 유엔이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자기가 공약으로 내건 군대 창설, 난민 지원, 서민 지원, 초등학교 무상 교육을 공약했지만은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났을 때 우리 한국은 일본에게 35년 동안의 수탈을 받았고 그 식민 수탈과 6.25 동란으로 IT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부존자한도 없이 출발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근면 자조 협동으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자식을 교육시켰으며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멸사봉공의 자세로 근무하여 30년 만에 경제를 일으키고 과학을 풍시키고 민주주의 질서를 일으켰다고 지금 생각하면 자랑인지 격려인지를 열심히 그에게 정말 열심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텔리 대통령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죠. 송 소장이 말한 대로 국민이 이룬 이 정치혁명을 자신은 한국의 발전 경영을 모델로 그 모델로 삼아서 IT에서 기필코 경제혁명을 일으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냈지 아니한가, 우리 부모들은.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해냈다는 것도 믿기지 아니했습니다.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강의 기적이 저절로 이루어졌지 사람이 한 일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 옷깃을 넘기고 사후를 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텔리 대통령은 지방도시 자크멜 출신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막노동 생활을 하면서 부인 소피아를 만나 마이애미에서 결혼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마르테 대통령은 소피아를 만나기 전에는 술 주정뱅이였고 말까지도 손을 댔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가 간절히 말한 대로 그런 약속으로 마약, 술, 담배, 여자 모든 나쁜 것들을 모두 끊고 바르게 살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 부인의 권유로 다시 IT로 돌아왔습니다. 1989년에 또다시 소피아의 권유로 포기했던 가수 공부를 하고 29세 늦은 나이에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타고난 목소리와 그 부인 소피아의 지극한 관리로 그는 국민적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고, IT 지진 후에 다시 한번 부인의 간곡한 권유로 정계에 투신하여 단 6개월 만에 IT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정치 신인이. 마르텔리 대통령과 소피아의 정치 좌우명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자,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자, 그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야기는 지난번 방송에서 내가 겪은 IT 대통령 선거편에서 상세히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참으로 소피아는 건달 남편을 일국의 민선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입니다. 저는 2011년 1월 이후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르텔리 대통령에게 IT 국민이 정치혁명을 일으켰으니 그 국민에게 보답하라고 권유하며 경제혁명은 한국의 경험을 잘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어깨가 너무 무겁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시여, 우리 한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을 IT에도 베푸소서 하고 저는 IT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IT 교민인데요. 여성분 목사입니다. 성함은 백삼숙 목사신데 교민 중 최고 참으로 하여튼 IT에 왠지 끌려가지고 첫 사역지로 주저없이 1996년에 IT에 오신 분입니다. IT가 어디에 있는지도, IT가 프랑스 식민지였는지 프랑스가 국어인지 전혀 모르고 IT 지진 후 초대 교민회장으로 봉사도 했죠. 백 목사님은 1944년생이신데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회사에 잘 근무하며 2명의 딸을 둔 보통 엄마였다고 합니다. 40대까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여름철 휴양지에서 밤에 산송가스가 눌러가지고 왠지 끌려 들어가 본 그 교회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성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의 권유로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IT 선교사 사명을 받고 이름도 생소한 IT 오또 프랭스의 혈혈단신으로 돈 3,000불을 갖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1996년에. 제가 2010년 6월 처음 백 목사를 만났을 때 목사님은 당시 67세셨는데 얼굴 모습이 40대 초반 미인이었어요. 뒷모습은 20대 후반 날씬했고 그 말씀하는 거 애교는 10대 초반이었어요. 저 이 편에 대해서 해피나우 전동석 고문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동의 못하는 것은 뒷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는 목사님 뒷모습은 20대 후반이 아니고 단연 낭낭 16세의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 더 맞는 것 같았어요. 백 목사님은 불어와 크레올레가 처음에도 생소했지만 제가 갔을 때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포토프랭스 곳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한국어로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도착한 지 3년이 지난 때부터는 자신의 집에 오고 갈 데 없는 고아들을 하나 둘씩 집에다 데려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백 목사는 자신이 그 애들을 키운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외로워서 같이 산 것뿐이고 키우시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애들이 자라면 집을 떠나기도 하고 15년째 사는 아이도 있고, 지금 그때 그 당시에 4살부터 33살 청년까지 10명이 그 집에 같이 기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주드라는 청년은 당시 33세였었는데 백 목사께서 신학대학도 보내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백 목사님 사역을 돕고 있었으며 한국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백 목사보다도 10살이나 어린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쩌다 그날 TV에 뉴스 나오면 그 애들이 백 목사님에게 엄마, 할아버지 TV에 나왔어요. 빨리 와서 보세요, 빨리.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백 목사는 저를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깔깔깔깔 웃고 했죠. 그러면서 아마 내 수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저보고 억울하면 수염을 깎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응수했죠. 이렇게 예쁜 딸이 생겼으니 억울할 게 없다고. 그리고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여하튼 백 목사님은 이 애들에게 혼자임으로 또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는 주 도미니카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찬조금을 조금 받아서 한글 학교를 인정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으로 책도 사고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년 후 2008년도부터는 한국 아이가 아닌 외국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교육은 대사관이나 교육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갑자기 모든 보조를 끌었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행정의 정직성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백 목사님은 계속해서 자비로 한국어를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진 이전에는 한국에서 IT에 관심이 전혀 없었으나 지진 이후에 한국에 관심이 폭발했죠. 코이카는 물론이고 KBS, MBC, 정부 출장단, 한국 NGO 봉사자들,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많은 한국계 선교단체들까지 모두가 백 목사님께서 안내를 했고 백 목사의 고안에서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IT 호텔 지도 다 무너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그들이 가져오는 한국 푸식으로 오랜만에 한국 음식 맛을 보고 또 그들이 조금씩 주간 선교 헌금으로 걱정 없이 양식을 구해서 애들과 같이 살 수 있었다고 백 목사님이 좋아했습니다. MBC, KBS에서 백 목사님 특집 방송으로 나의 운명 IT 그걸 제작하여 졸지의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나의 운명 IT 백 목사 편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또 그 뒤에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헌금도 보내주고 스타렉스 차량도 하나 사서 보내와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후에 유엔 본부로부터 지진 피해 복구에 기여했다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유엔 사무총장의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해피나우의 고문인 전동석 그 구단의 도움으로, 태권도 구단입니다. 전동석 그분이 구단의 도움으로 그 아이들에게 합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퍼레이드가 미국에서 가장 큰 퍼레이드인데요. 그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총재가 바로 전동석 태권도 구단입니다. 그분의 주선으로 백 목사님과 15명 그 아이들이 2012년 1월에 LA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퍼레이드에 참가해서 미국 이적 시청자들이 보는 거에 다 중계가 됐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20개 교회에서 LA 소재 20개 교회에서 합창을 열어서 천상의 소리라는 칭찬도 받았죠. 그리고 2, 3개월 후에 그 전동석 회장의 주선으로 2012년 4월에는 백 목사님과 그 15명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수교회하고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합창회로 갖고 IT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한국에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필리핀에서 코이카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고, 제 아내와 딸 아영이도 관람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삼순 목사는 IT에 온 지 2011년 15년이 흘렀어도 불어와 크레올을 전혀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도도 기도도 설교도 모두 한국어로 하죠. 2016년 9월까지는 15명의 고아와 함께 백 목사는 포르토프랭스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아를 키우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저 식식을 같이 하며 서로 의로움을 달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도 2011년 11월 백 목사에게도 그래서 사랑의 감사장을 증정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백 목사님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을 꿈결처럼 전화가 들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있으면서 깔깔깔대며 즐겁게 지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다시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 오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지원사님을 통해서 귀한 중앙교단을 만나게 됐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이렇게 정말 신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또 훈련 받으면서 기왕이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목요일 4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